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이렇게 큰 판넬을 들고 상호관세 관련된 연설을 했죠. 자, 이에 88.5K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아침에 82.2K 부근을 찍고 현재는 소폭 반등 중인 상황입니다.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말을 당선 이후로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예견이 되었었던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놀란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 오늘은 관련 뉴스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까지 짚어보면서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자! 네, 보이시는 표는 어제 발표된 상호 관세율 표입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25% 개별 관세 적용 대상국이죠. 옆에 보이는 이 50%는 우리가 미국에게 부과를 하고 있다는 관세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로 책정이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만들어진 근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25% 개별 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 25%로 무조건 고정돼서 시행이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스콧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보복하지 않는 게 좋다. 보복하지 않는 한 이번 발표는 관세의 상한선이다 라고 발언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고압적인 느낌입니다만 방향성은 확실하게 제시를 해준 모습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은 스콧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긴급경제 안보전략 TF를 주재를 하면서 대응에 발빠르게 나서는 모습이죠. 자,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비단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번 상호 관세율 적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해서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무역 장벽을 허물기 위한 의도도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한국에 관하여 서술한 내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이건 넷플릭스 등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으로 망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이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미국 기업에게는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자, 결국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를 해 나가겠지만 이번 상호관세 카드를 통해서 강하게 압박을 넣고 미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이 무역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심사가 느껴져요. 과연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전될지는 충분히 지켜봐야겠지만 개별 관세 25% 시행 예정일이 4월 9일이므로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그리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 전에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다만 제 생각은 이제 상호 관세라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죠. 그리고 만약 보복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해당 관세율이 상한선이다라는 말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24년 1월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라는 뉴스가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가격에는 선반영이 되어 왔었고 다만 막상 실제로 출시가 되자 약 2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번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악재였습니다. 불안감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최근까지 조정을 지속을 하다가 이제는 상호 관세가 정확하게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은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안에서 또 어떠한 호재거리가 있는지를 더 찾아낼 겁니다. 각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일주일을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관세 이슈로 잠깐 밀려있는 주제인 비트코인 전략자산 주별 법안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애리조나주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를 이어서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주가 진행이 빠릅니다. 자,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현재 하원, 체인버 2죠. 상원에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체인버 2가 하원입니다. 여기에 홀 액션까지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하원 본회의 투표만 남은 것이고요. 그걸 통과를 하면 법안은 주지사 사인만 남습니다. 인액트 되는 것이죠. 자,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가, 애리조나 주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있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뒤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텍사스주는 나라들과 비교를 해봐도 전 세계에서 GDP 순위로 7위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이런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세라는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비축자산 이슈가 시선에서 멀어졌을 때도 차근차근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차트까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77일 후행 차트로 보면 현재는 과도기가 끝나가고 이제 막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88.5K까지 올라가면서 이러한 역 헤드 앤 숄더 구조와 일봉의 저항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는 이제 확실히 추세가 반전되는가 싶긴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호 관세 뉴스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출회했고 시장은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저점을 하회를 했다거나 반응이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다시 오전부터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건 나올 만큼 나왔고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아마도 77일 후행 기준으로 4월 11일, 12일, 13일 정도가 되면 그 방향성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77일 후행 차트로 보면 이때이고요. 기존의 패턴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이시는 107일 후행 차트처럼 흘러가는 것이 더 신빙성이 생기겠죠? 4월 11일, 12일, 13일이 이때니까요.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77일 후행 차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유동성의 고점이 6월 3일이었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107일 후행 차트의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 고점이 7월 3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시장을 잘 관망을 하면서 어떠한 유동성 패턴대로 비트코인이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것을 좀 가늠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23년 말 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이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높은 상관관계가 이번 4월, 5월 들어서 확 틀어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77일 후행 차트대로 최소한 6월 3일 그리고 107일 후행 차트대로 조금 더 길게는 7월 3일까지는 보시면서 물량을 홀드해 나가시는 게 더 유효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보조지표 흐름, 비트코인 3일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과매도 구간은 지나서 저점을 다지고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해보는 지표들은 윌리엄스 퍼센트 R, 트레이더스 다이내믹 인덱스, RSI, MACD, NRVGI 정도입니다. 네, 이러한 지표들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구조이고요. 이평선을 계속 아래 위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조지표상으로는 더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자, 내일입니다. 4월 4일 밤 9시 반에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4.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월 5일 오전 00시 25분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죠.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4월 4일과 4월 5일에 꽤나 굵직한 이벤트들이 산적을 해 있으니까 이번 주 잘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오늘 새벽에 발표된 상호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덜컹 놀란 모습입니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복 관세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관세의 상한선이 정해졌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 뒤면 시장은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더 지켜보시죠. 더 많은 소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사냥개미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